앉아주세요. 어우, 제가 감동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뒤에서 한참 아들이 강의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감동을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최재원. 하재숙 파운더 수석 다이몬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상상하셨나요? 저희 아들 최기호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 무대에 이렇게 게스트를 쓸 수 있는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 설레고 눈물 안 날 것 같았는데 부모님이 올바르게 키웠다고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눈물이 말까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제가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저희 아들 6개월 달 차에 제가 한 게 뭐냐면은 과외를 시작해서 학원을 했거든요. 근데 학원을 하면서 학원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포항에서 대명 속셈 학원 하면은 원장님 정말 열정적이고 아이를 맡겨도 책임지는 그런 괜찮은 학원으로 소문이 나 있어갖고 학원을 3군데나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에 대한 어떤 목표나 삶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면서 학원에 대한 어떤 성취욕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잘해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된 아이를 아기가 봐주는 아줌마가 아침이 오면 아기와 우리 교랑 헤어지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저녁 되면은 이제 아이가 교우가 이제 집으로 이제 하고 그러면서 아기 보는 아주머니가 거의 한 4살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봐주셨거든요. 그리고 5살 됐을 때 원래는 6살에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일을 하니까 아이를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그때 5살 유치원인데 내일 유치원 입학식이면 제가 설명을 안 해줬어요. 내일은 유치원에 가는데 입학식이고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어느 날 애기 보는 아줌마가 가던 그날은 그 다음 날은 유치원에 가니까 유치원 그 입학식하고 한 그 운동장에서 교실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울고 그 유치원 그 바닥에서 진짜 시까지도 할 정도로 막 고집 부리면서 내가 왜 여기 왔냐고 그렇게 하면서 안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제가 학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원하지 않은데 바로 옆에 피아노 교습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피아노 교습소에 그냥 넣은 거예요. 지금도 피아노 하면 완전 질려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사실은 제 일을 더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가 학교 마치고 올 때 비가 아무리 와도 저는 학원에 수업을 했지 학원생을 이렇게 챙겼지 저희 아들이나 딸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늘 시간이 지나면서 늘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가슴 한 곳에 일하는 엄마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동생을 챙기면서 늘 했던 게 뭐냐면은 축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축구 선수가 되는 꿈이라 하면서 축구를 이렇게 계속 좋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키가 많이 안 크니까 축구 선수를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했던 게 뭐냐면 프리스타일 드리블도 한 3,000개 안 쉬고 이렇게 하고 묘기를 부리고 이러면서 아메에서 그때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디지털 카메라로 옥상에 가서 촬영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딱 올리니까 대전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고3을 졸업하고 대학을 이제 입학을 기다리는 때에 그때 갑자기 매니지먼트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최기호님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이 프리스타일을 너무 잘한다. 계약하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그 전까지 제가 미팅을 울산 가고 대구 가고 미팅 갔다 오면은 밤 12시 1시에 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공을 차는 거예요. 공을 계속 차고 있고 거실에서 공 차고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공 차고 공 까고 내일 시험 치는데도 공 차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저는 12시에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은데 계속 공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째뿐다 하죠. 공 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연예인 계약이 돼가지고요.
텔레비전에 저희 재교 사장님이 아디다스, 나이키, 아디다스 CF 모델로 텔레비전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나오고 LG텔레콤 그 김태희 그 배우 있잖아요, 그죠? 그 김태희랑 같이 나오는 거기에 또 이 스마트폰 광고에도 저희 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어쩌면 제가 방치하고 놔뒀던 게 아미 사업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너무 잘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건국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 취업하는데 직장 3군데나 합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을 하는데 1차 합격하고 2차 면접을 하는데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 지금 면접관이 조기 축구의 회장이야. 축구 잘하는 사람은 이 팀워, 리더십, 막 축구하기 싫은 친구를 막 전화해가 야 가자 축구하자, 축구하자 막 이래서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축구하고 막 그랬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취업도 3군데 돼가지고 직장 할 때 저희 그 재난 사장님이 뭐라 했냐면은 연봉 1, 2천만 적어도 좋으니까 저녁 시간에 네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해라 해서 이 대기업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쉬고 저녁 6시면 퇴근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부모라고 해서 마음대로 뭐 아미가 내가 좋아서 자식이 너 해야 된다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재교 리더가 직장생활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미 미팅에 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한 4년, 5년 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을 성취하면서 본인이 이 게스트로 꿈꾸는 그런 부분들, 꿈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메에 많은 사학과들이 있죠. 그 사학과의 77%의 자녀들이 아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누핀 무대에서 또 3%, 6% 해서 SP 리더분들, 2세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제가 30대에 중반에 아메 사업 시작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시작하신 분은 이제는 이제 다음 세대에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메 사업이거든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도 보장할 수 있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아메 사업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해서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해낸다면 여러분 자녀의 직장 이런 미래는 불안해요. 그랬을 때 나이가 오래 할 수 있을 정도로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사업을 할 수 있는 멋진 기회 아메 꼭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셀레미건 박사님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와갖고 첫 번째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아버님 제가 학력이 제일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며느리가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다들 외국에서 학위 받고 영어는 기본이고 그런 자녀분들이 전부 다 FC 자녀다 보니까 전부 다 외국에서 영어를 하다 보면 영어는 능통한 거예요. 자기소개가. 그리고 그거 보면서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학력이 제일 부족하고 다 뛰어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느니까 손자는 외국에 어학연수를 꼭 보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첫 번째 이야기는 저처럼. 그런데 재밌는 것 자체가 부모가 아메를 했고 아들 부부가 아메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성공해 가고 있고 손자가 어느 날 이 사업에 대한 것 자체를 세월이 지나 함께하는 3대가 함께하는 아메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잘 생각해 봐요. 한 번쯤 내 인생에서 내가 선택했는 이 도구가 세대를 이어서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그 세대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라면 이 화면이 대단한 거라고 보거든요. 전 세계에 한국만이 세대를 이어서 성공하는 기업이 아메예요. 미국도 세대를 이어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일본도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한국만이 지금 세대를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아메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쩌면 여기에서는 2세대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1세대로서의 만들어지는 이 시스템이 우리의 자녀의 삶에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서 최고의 도구라고 봅니다. 그걸 저희 아들을 통해서 오늘 보고 있거든요. 제가 무대 뒤에서 아들의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잘 키운 것보다는 잘 자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쟤들이 잘해준 것보다는 지가 잘 자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메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있고 포항에 있다 보니까 많이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본인이 찾아서 본인이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지난번엔 포항 내려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 부부간에 앉아 갖고 휴직을 둘 중에 저 손자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육아휴직을 했는데 누가 휴직을 낼 거야 하니까 연봉이 작은 사람이 휴직을 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안 그래도 휴직하고 싶은데 자기가 한다고 먼저 그랬대. 그래서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회사에 이제 과장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팀에 부담되지 이번 11월 달에 되면 빨리 이야기해 주는 게 제가 팀에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내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업으로 들어온다고 얘기하더라는데, 그래서 그랬을 때 아마 아내라는 다른 부모 같으면 야, 왜 해피로만 육아휴직을 네가 내야 되나 며느리가 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를 한 덕분에 며느리가 직장생활하고 네가 육아휴직을 잘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육아휴직 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아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부분들 자체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속에 진짜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트워크 확장성은 초기 단계 여름을 넘어야 될 그 벽만 뛰어넘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3명이 이 장소에 여러분 파트너가 함께 공부하는 자리에 만들어내면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져요. 그 꿈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3명의 파트너를 찾는 거거든요. 이 3명의 파트너를 우리 2월 달에 있는 브론즈 아카데미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오늘 돌아가시면 열심히 찾아가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우리 TA 가족 여러분들이 행복한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